해녀들은 바다를 바다밭이라고 부릅니다. 바다밭을 정말 꽃밭처럼 소중하게 또 아름답게 가꾸면서 거기에서 자신의 숨만큼만 머물면서 바다가 내어주는 만큼만 잡아오는 게 또 해녀들의 약속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바다밭에 또 무사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해녀들만의 간절한 기도가 있죠. 오늘의 콘텐츠 바로 제주의 해녀굿입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 인사드릴게요.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각자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제주다움을 그려 담는 작가 한지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에 국공부를 하러 왔다가 국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고 해녀 할머니들 그리고 제주 어머니들 만나는 재미에 빠져있는 문봉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는 박정근이라고 하고요. 10년 전쯤 제주에 내려와서 해녀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해녀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걸 지나 지금은 사삼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두 분은 제주가 고향이 아니신가 봐요. 네. 네. 유일하게 오늘 제주가 고향이신. 네, 전 제주껏, 네. 육지껏. 찍었습니다. 저는 해녀굿라고 네.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영등굿이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이제 때가 됐죠. 영등 할망이 들어온다는 그때. 네, 곧. 제가 제주에 오기 전에는 지리산 쪽에 답사를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때는 바닷가에 있는 신이 아니었어요. 바람할매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왔는데 이 바람할매가 바닷가에 주로 몰려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봤더니 영등할망이 제주도 신화 속에서는 강남 천자국에서 바다를 건너와서 음력 2월 1일이 되면 그리고 500장군에게 먼저 현신 문안을 드리고 제주 곳곳을 다니면서 구경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도로 빠져나가면서 이제 바다밭과 그리고 세경 너분들을 이렇게 우리 땅에도 여러 가지 씨앗을 곡식과 바다 속에 있는 해삼 전복의 씨앗을 뿌려주고 가는 신이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아니, 영등 할망과 관련한 또 신화도 있잖아요. 네, 제가 그 학생들과 이렇게 제주 신화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유명한 여신이 바로 영등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등신을 왜 좋아하는지 봤더니 신화 속에 저희 한수리에 보면 영등 땅이 있으면서 신화가 전해지잖아요. 한수리 어부들이 조업을 갔다가 배가 이제 뭐 태풍에 떠내려갔을 때 영등할망이 외눈박이 나라에서 구해준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영등할망이 이 한수리 어부들을 구해줘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 도중에 마지막까지 도착할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개남보살을 끝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도착하기도 전에 이제 개남보살 멈추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영등할망이 다시 이제 무사히 가게 해주면서 이제 한수리 어부들에게 나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제를 지내라 이랬는데 지내지 않아서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나중에는 모시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졌는데 이 영등 신화를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바람이라는 자연이 가까이 오는 것도 있지만 이 외눈박이라는 괴물이 등장하는 것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미지들 그리고 18,000 신들이라고 하는데 저도 느끼기에 눈에 손에 잡히지 않는 신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영등신이라고 하면 좀 상상을 할 수가 있었고 제주에서 바람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좀 아이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간다는 느낌들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동물들이 등장하면서 아이들에게 영등신이 어떤 신이다라고 어렵게 접근하지 않으면서 흥미롭게 좀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다른 신화들보다 조금 더 아이들에게 좀 접근하기 되게 좋았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 보통 뉴스나 이런 데서 일기예보를 할 때 그 기상도가 나오잖아요. 여름철 태풍이 올 때쯤 되면 저 동남아 쪽에서부터 예상 경로 쭉 해서 보통 보면 부산을 거쳐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사실은 이게 재미있는 게 영등이 오고 가는 길목이에요. 예, 완전 신화의 길목이기도 한 거예요. 겹쳐져요. 우리나라의 영등 신앙이 그 태풍 예상도 그것과 딱 겹쳐지면서 제주도부터 이렇게 남해안을 거쳐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는데 그 지역의 영등 신앙이 아직도 남아 있고, 이를테면 제주를 제외한 육지에도요
거제도라든가 뭐 이런 동해안 쪽 이쪽 따라서 해안가에 영등 신앙이 남아 있는데 제주처럼 마을 단위에서 집단적으로 대대적으로 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가 바람이 많은 섬이다 보니까 여전히 영등 신앙이 살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농사신이라고 그쵸.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네. 영등 신은 풍요의 신, 기후를 다스리면서 풍요를 불러주는 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육지에는 그런 속담도 있어요. 영등 딸에는 부직갱이만 심어도 싹이 난다. 그러니까 그만큼 생명력을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는 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등곶 하면은 그 건입동에서 하는 칠머리당 영등곶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아, 제가 제주에서 제일 처음으로 본 굿이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주 굿을 잘 모를 때였는데 점심시간쯤에 너무 고우신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막 굿을 너무 잘하셔서 감동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신방어른이 아니라 해녀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진짜? 됐어요. 네. 원래 그래서- 주관을 해녀가 하나요? 그게 아니라 이분이 오랫동안 상군으로 계시고 상단골로 계시다 보니까 굿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굿을 모르는 입장에서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 영등굿에 대한 기억은 신방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참여하는 이런 해녀분들조차도 이 굿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여기서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제게는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가는 온평리에는 그 악기를 두드리는데 마음에 안 드시면 해녀분들이 달려가셔가지고 비키라게 하면서 자기가 본인들이 하겠다? 두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게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 신방 어른들도 또 더 신나서 그러니까 그 박자를 신방의 박자를 그 해녀분이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했었어요, 되게. 예, 예. 아니, 작가님 저기 해녀 사진 작업을 오래 하셨으니까 또 네. 해녀분들도 많이 만나셨을 테고 또 그쵸. 굿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육지에서 좀, 저는 교회를 원래 다니는데, 육지에서 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그 굿이라는 것 자체가 좀 낯설기도 하거니와 육지에서는 어떤 퍼포먼스에 가까운 이런 거였는데, 제가 이제 속하고 어른들하고 친한 동네에 가니까 그 어른들이 일단 노래방 기계를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저녁 시간에 신방들하고 같이 춤추고 노는 거 보면서 누군가를 저렇게 신나게 해줄 수 있는 행위나 어떤 마을 축제 뭐 이런 좀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육지에서 본 건 어떤 기획된 퍼포먼스나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제주에서는 조금 해녀 어른들을 위한 시간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그 시간만큼은 신방이 주인공이 아니라 해녀분들이 주인공인 느낌이 되게 많았고요. 그 신방한테 요구를 하시는 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더 신기했던 건 그 신방이 바다 속에 물 속에 어떤 여나 이런 이름들을 다 이해하고 계셔서 그 어느 밭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신방이 다 그걸 이해를 하고 그 어떤 것들을 읊어주시는 것도 되게 신기했고 그래서 이게 관계가 되게 끈끈한 어떤 관계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지는 누군가 모르는 분이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떤 마을에 관계가 있는 신방이 와서 하는 거라 그러니까 평소에 알고 봤던 거랑 되게 많이 달랐어요. 하여튼. 예, 예. 그럼 영등굿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뭐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곳을 왜 합니다 해가지고 하늘에 구하는 초감제, 하늘과 땅의 문을 열어서 인간 세상과 신의 세상을 잇는 통로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보통 굿은 다 그렇게 시작해요. 예, 그렇게 그래서 필수적인 과정이 초감제예요. 초감제를 통해서 신들도 다 모셔드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신한테 우리가 바라는 거 노래 이런 거 바랍니다. 이곳을 하게 된 이유를 고해 바치고 그 다음에 신이 이제 다 재단에 착석해서 앉아 계시다라고 이렇게 점괘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것도 드십시오. 저것도 드십시오 하면서 신한테 제물을 올리면서 드시게 하고 다 드셨으면 이제 운동도 해야 되고 다이어트도 해야 되니까 식후에 살짝 멋이죠 해가지고 중간에 석살림이라고 하는 뒤풀이 과정이 있어요. 아까 무모 선생님이 해녀 할머니가 신방처럼 네, 놀았다는 게 그 네. 대목인데 네. 그렇게 놀고 나선 이제 그게 끝나면 같이 이제 신이 식사하셨으니까 사람도 밥 먹자고 해가지고 그 굿판에 모인 사람들이 다 식사를 하고 하는데 저도 그런 데서 그때 국밥을 그때 주로 등장해서 얻어먹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일부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등굿이나 잠수굿에서는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식사하고 나면 요왕맞이라는 과정을 해요. 요왕맞이는 용왕을 맞이한다는 뜻인데 이제 용왕님이 오는 길을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굿판에다가 막 대나무까지나 뭐 종이 장식 멍석 깔고 해가지고
용궁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까지 이제 이어주는 다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다리가 튼튼하게 놓였는지 안 놓였는지 깨끗한지 이런 걸 이제 신방의 퍼포먼스로 쭉 펼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됐다 하면 이제 용왕님 오셨으니까 용왕님께 대접하고 이제 용왕님에게 우리 또 바라는 걸 기원한 다음에 돌아가십사 해가지고 보내드려요. 근데 배를 지키는 신의 이름이 선왕신인데 이게 도깨비예요. 도깨비신. 도깨비신을 제주에서 높여 불러서 영감신이라고 하는데 이 영감신을 위하는 과정을 따로 하는데 요걸 선왕풀이라고 해요. 선왕행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영감신을 위하는 과정이 끝나면 영감님들도 이제 돌려보내야 돼요. 바다에서 그 활약하는 신들이다 보니까 찌부로 배를 만들고 영감님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술 뭐 이런저런 걸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넣은 다음에 바닷가에 가가지고 띄워 보내드리죠. 그 다음엔 그 구판에 참가했던 해녀들이 각각 자신의 어떤 한 해 건강이라든가 무사고를 기원하면서 백지에다가 쌀이나 밥, 뭐 향가지, 그다음 뭐 과일 조각, 계란, 삶은 계란 이런 걸 조각조각 내가지고 마치 이제 고수레를 백지 위에다 한 것처럼 해서 뭉쳐요. 주먹밥처럼 뭉쳐놓고 바닷가에 가지고 이걸 던지는데 이걸 지드린다고 하거든요. 지드림의 과정이 끝나면 굿이 일단락됩니다. 뭐 그것 말고도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지를 여러 개를 만들잖아요. 한 개 한 개의 주인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용왕님한테 바치는 용왕지, 요왕지, 그 다음에 몸지. 몸지라는 건 그 본인 당사자. 근데 몸지는 물질하는 해녀가 있으면 그분의 가족도 있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 이렇게 했죠. 뭐 식구수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지가 있냐면 영혼지라는 영혼지. 것도 있어요. 영혼지는 수중에서 돌아가신 일가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자기처럼 해녀 일을 했거나 뭐 어부를 했거나 바닷일 하고 살았던 조상이 있으면 그들한테도 이제 저를 수호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지가 여러 종류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저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도 얼굴을 모르는 분인데 뭐 이건 뭐예요라고 이제 지를 쌓았는데 여쭤봤어요. 너무 많길래 했더니 물에 이제 에서 돌아가신 어른들의 지를 마지막에 따로 쌓더라고. 그게 영혼지. 영혼지. 그리고 영등굿을 할 때 해녀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다면서요. 금기. 금기시해야 그거 되는 뭐 거. 예. 이 신앙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신앙에든 금비가 있잖아요. 뭐 우리의 무속이 아니더라도 뭐 이슬람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거나 뭐 이런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하는데 일단 해녀들은 기본적으로 영등달이 되면 조업을 하지 않아요. 어부들도 마찬가지고 해상에 일을 안 하는데 이게 또 절묘하게 어떤 그 신화하고 맞물려 있는데 정말 재밌는 게 영등달이 되면 영등 할머니가 제주로 들어오면서 너무 긴 여행을 하다 보니까 허기가 가져가지고 소라 씨고 보말 씨고 있는 데마다 여물을 빼서 먹어봐가지고 빈 껍데기밖에 안 남는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물에 들어가도 건질 게 없다. 그래서 그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건 또. 네. 또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영등 날에 어르신들이 할망이 비옷 입고 왔죠, 올해는. 똘이랑 안 오고 올해는 며느리랑 와서라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막 뭐 이게 무슨 뜻인가 했거든요. 그건 뭐 이제 그 자연을 의인화한 거죠. 사실은 제주에 뭐 18,000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자연 자체, 자연 현상,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사물 이런 모든 존재를 숭배하던 것에서 오늘날의 신앙까지 이제 변화해 온 거라고 봐야 되는데 기후 현상도 다양하잖아요. 비도 있고 바람도 있고 햇살이 비치는 날도 있고 눈이 내리는 날도 있고 이런 것처럼 영등시는 바람의 신일 뿐만 아니라 기후 전체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영등 할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올 때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바람이 거세게 분다, 눈보라가 치거나 이제 딸을 데리고 올 땐 따뜻해진다는 건 사람들한테 대입시켜가지고 고부간의 갈등을 이제 거기다 입혀놓은 거라고 봐야죠. 그건 좀 안 좋은데요. 뭐 안 좋을 수도 있고. 이 중요한 거는 이제 영등신이 하나가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 신이다. 기후현상 전체를 뭐 비의 신이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해서
두 이름을 나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아요, 영등시내는. 그러니까 구술할 때 보면 제주도가 이렇게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섬이지만 제주도 안에서도 동서남북 지역에 따라 가지고 언어가 살짝씩 이 사투리도 달라지는 것처럼 굿도 조금씩 다른데 영등신도 이 동네 가면 이런 신이라고 부르고 저 동네 가면 저런 신이라고 하는데 되게 복수예요. 근데 가장 많이 불리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이런 북동부 일대에서는 영등대왕, 영등부인, 영중자수, 영등별감, 영등이방, 영등형방, 영등관이, 영등도로, 영등우장, 영등호장 쭉 나가는데 이게 다 어떤 비바람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영등굿도 있지만 해녀굿 하면은 뭐가 있죠? 뭐 용왕굿도 있고 해신제, 수신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다 다른 거. 그러니까 이게 그게 궁금해서 이게 같은 건데 이름만 달리 불리는 건지 아니면 각각이 다 다른 굿인지. 그러니까 주체가 다르거나 목적이 다르거나 이러면서 살짝 다른데 굿의 내용들이 대부분 다 비슷해요. 형식이. 그러다 보니까 혼동되는 거고 영등굿은 날짜가 고정돼 있고 연례적으로 해마다 치르는 일종의 계절제예요. 봄맞이. 이제 봄맞이 굿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느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 주민 전체가 참가하는 게 영등굿이고 이제 해녀굿은 정확히는 잠수굿이라고 하죠. 제주에서는 해녀란 단어보다 과거에는 잠수란 말을 썼으니까 그래서 해안 마을에 해녀들을 중심으로 바다에서 이제 무사 안녕이나 풍요를 기원하면서 치르는 의례인데 실은 그 대부분의 마을들이 비정기적으로 치렀어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치르던 것이 근래에 와서는 좀 정기적인 방식으로 치르는 마을도 생겨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또 다른 점 뭐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참가하느냐 해녀들만 해녀만 참가하느냐 참여하느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거 그럼 외에도 지금 세밀한 차이들이 있죠. 제주에서는 몇 개 정도의 마을에서 지금 근래는 한 30여 곳. 30여 곳. 한 4, 5년 전부터 해녀가 유네스코. 제주 해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해녀 문화유산과에서 지원 어촌계마다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구슬이 사라졌거나 애초에 안 하던 마을에도 잠수굿을 다시 하면 지원해주겠다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굿들이 되살아나고 있죠. 아 근데 그게 또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생겨는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부작용도 네. 있고. 제주도 신방분들이 하는 전통적인 굿이 있는데 제주도 해녀분들 중에서도 굿에 대한 경험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은 신방분 모셔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과 이런 걸 이해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제주도 굿을 흉내를 내는데 이것은 제주도 굿인지 아니 뭔지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목격했거든요. 그게 만약에 이런 지원이 없었다면 그렇게 무리해서 했을까라는 좀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원이라는 게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나쁜 점도 이런 정말 그런 상황도 벌어지더라고요. 아, 그리고 잠수굿 하면은 또 약간 대표적인 마을이라고 하는 구자읍 쪽에 그 김영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거기는 어떻게 지내고 예, 잘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김영 마을 갔을 때 뭔가 체계가 잡혀 있는 굿 그리고 준비나 이런 것들이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구자읍 쪽에서도 해녀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마을에 당을 메고 있는 메인 신방 서순실 신방님이 오랫동안 그곳에서 어머니 때부터 단골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가지고 이 단골과 이 신앙민들 간의 관계들이 끈끈하게 맺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좀 잘 전승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동김령, 서김령으로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신방분들이 많아가지고 동김령도 서김령도 별도로 신방분들이 굿을 주관을 했었는데 잠수굿을 이제 신방의 수들이 줄어들면서 지금 이제 동김령은 서순실 회장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제주도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서김령은 그 마을에 있는 백년사라는 절에 있는 스님이 이렇게 대신 지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따로따로 지내지만 어떻게 하냐 서로 인사를 와요. 끝나고 나면 이렇게 오가면서 서로. 아니 저기 그 서순실 신방님께서 네. 서김령 가셔가지고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날이잖아요.
요왕 그 3월 8일 요왕문 열리는 날 같은 날에 분신술을 쓸 수 없어서. 네, 같은 날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니 여기는 여기대로 진행하고 여기는 백년사 스님이 오셔가지고. 네,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건. 네, 마을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자기가 대신에 스님이 이제 절에서 지내는 같은 날에 절에서도 용신제 지내시잖아요. 지내시고 나면 해녀분들이 탈의장에 재물들을 예전에 차리는 것처럼 똑같이 차려두신대요. 그럼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해주시고 그리고 바다에 지던질 때도 어떻게 하라 해주시고 이제 하던 걸 최대한 해녀분들이 하시는 것들을 존중해서 해주시지만 구슬하실 수는 없잖아요. 본문으로 하시는 거죠.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김영리 해녀분들이 얘기하는데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한 분은 스님, 한 분은 신방에서 맞아요. 의례를 끝냈는데 끝나게 되면 올해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게 똑같대요. 똑같대요. 맞아. 그 얘기 저도 되게 짝이라도 한 것처럼 네. 이게 재미있는 거야. 해녀들 얘기로는. 아니 작가님도 다 보셨죠? 네. 봤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사실 해녀분들 뒤에 줄 서가지고 같이 점을 그러니까 돈을 내고 보는 편이라 그래서 쌀점 뭐 이런 거 운세 봐주시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쌀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해녀분들한테 어느 여에서 뭐 어디 조심하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내년에 어느 동네 가서 조심하라고. 동네를 지적해주셨어요.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제가 볼 때는 박정근 작가야말로 영등신의 이제 그 부하 중 한 명이 아닌가. 떠돌이처럼. 아니 근데 저는 굿을 보면서 누군가를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누군가를 위로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정말 위로를 받는 것들을 보면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녀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정성을 들이는 이유는 위로받을 대상 자체를 자기가 찾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위로가 너무나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을 빌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되게 해녀분인데 젊은 분이니까 되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거를 어느 정도 설명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 종교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위로를 받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한 것 같아요. 그 삼촌하고 얘기를 하면서. 예. 사실 해녀들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떤 날씨도 예측할 수 없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신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삶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걸 또 단순히 그 믿음을 우리가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또 그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뭐 종교적인 프레임에서 무속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피해자죠. 우리가 무속을 되게 기복 신앙적인 요소, 개인의 그 행불행만 판정하는 것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무속은 공동체 신앙의 기초에서 집단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것에 기초에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다른 종교도 그렇지 않나요? 절에 가서 우리 아들 공무원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KBS 아나운서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고 공동체 안녕을 기원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종교인 개인적인 어떤 그 소원을 비는 게 있는가 하면 집단의 안녕이라든가 이런 걸 바라는 게 있죠. 무속도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너무 개별화된 것, 개인의 행불행만 따지는 것으로 이게 축소된 프레임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안 좋게 보는 그런 시선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죠. 제주에서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육지에 가면 사실 점을 보거나 뭐 이런 행위들 자체를 다 포함을 해버리니까
어떤 개인적인 것들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주에 오기 전에 육지에서 굿을 볼 때는 누군가가 돈을 내서 내 안녕을 위해서 비는 행위인 거잖아요. 신방을 사서. 그러니까 그거는 육지에서 이걸 보다가 지금 한진호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거죠. 아, 이게 육지는 정말 그런 신앙으로서의 굿이나 이런 건 없어진 거죠. 없진 않아요. 제주만큼 이렇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니죠. 많이 쇠퇴해버려서. 일제강점기, 6.25 전쟁기, 새마을 운동 시기, 미신타파 운동 뭐 이런 걸 거치면서 급속하게 발전하고 도시화되다 보니까 공동체가 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자연히 네, 사라지죠. 저는 박정란 작가님하고 다르게 제가 굿을 처음 본 게 마을 굿들, 공동체가 주관하는, 그래서 제주도 영등굿이 또 인상적이었던 것들은 이게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조화롭게 지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신화적인 상징이나 굿의 의례나 이런 것 속에 조금 많이 녹아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무언의 교과서처럼 사람들에게 내재적인 어떤 것들을 가르치면서, 야, 넌 거북이나 이런 사람 이런 것들을 네가 잡아야 될 것이 아니라 신성한 존재야,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용왕님 말제돌 애기다라는 이런 것들을 좀 심어주는 그런 신화적인 상상력을 주는 그런 가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도 있었지만 가장 좀 원초적인 것들은 이 음식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아까 선생님 굿도 보고 떡도 먹는데 그 수준이 아니라, 제가 제주도 와서 갔던 영등굿 중에서 각시당, 하도리 각시당의 영등굿을 봤는데, 새벽에 가서 손바닥에 제가 곰밥 한 술과 미역나물 하나를 손으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화려한 밥상이 아까 말했던 김영의 잠수굿에서의 그 상차림이었어요. 그래서 이 속에는 해녀들의 삶과 축제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들의 문화, 음식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렇게 전승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볼수록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해녀 굿이나 제주의 굿판이 다 이 다채롭고 다이나믹하긴 한데 해녀 굿이 훨씬 더 재밌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 신방과 해녀야말로 제주다움을 지키는 존재이라는 게 서로를 가장 많이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는 관계다 보니까 격이 없이 만나요. 그러니까 뭐 웃었다 울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솔직하게 오픈되는 공간이라 어느 순간에 막 울며 불며 이제 한스러운 것도 얘기하고 신을 모실 땐 되게 엄숙하기도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웃음바다가 터지면 별의별 진짜 무슨 개그 프로 못지않은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게 갑자기 엄청 웃긴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요. 해녀굿 하면 굿을 아시는 분 너무 재밌어 하시잖아요. 좀 젊은 해녀분들이나 이분들한테 해녀굿이 얼마나 재밌는지 좀 제대로 알게 해주는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해녀굿이 어떤 의미가 있고 내용이 어떤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바닷속에도 밭이 있고 그곳에 뿌리면은 좁쌀이나 쌀을 뿌리는데 뭐가 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너무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조금 해녀분들 자신이 이 영등굿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고 되게 즐길 수 있는 좀 그런 기회들,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본인이 즐기게 해주는 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어촌구에서 진행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되게 육체적인 노동이나 되게 힘든 과정이잖아요. 그냥 해녀가 아니더라도 네. 뭐 저 같은 그냥 일반인들도 쿵굿처럼, 쿵굿은 네, 제가 네. 많이 봤었어요. 근데 해녀굿을 본 기억이 없어요. 이것이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네. 어떻게 좀 뭐 기록으로 남아 둔다면, 남게 해준다면 뭐 내가 봐서 재밌다 할 수도 네. 있는 건데 뭐 그런 작업이 없는 게 또 아쉽기도 해요. 네. 신나게 해녀굿을 즐겨본 해녀들은 다음번에 굿 하자고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렇게 좋은 문화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제주에서도 해녀굿을 하는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해녀가 줄어드니까. 문제는 해녀가 그거죠. 줄어드니까. 뭐 해녀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서 박정근 작가가 워낙 해녀들하고 밀착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보고 들은 게 많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해녀 삼촌이 이야기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바다가 늙으니까 해녀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녀나 뭐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물속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면 다른 것들은 그냥 다 해결이 되는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녀분들이 늙는 것보다 지금 바다가 바다를 늙는 게 살리는 문제다. 것. 이런. 그러니까 사실 기후 위기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자연이 죽어가는 것.
바다가 살아야 해녀도 그 속에서 살아남는 건데 바다를 살리지 않고 해녀학교 만들어서 해녀를 늘려봤자 이분들이 정작 뛰어들 바다가 없고 구슬 막 시원해주는데 구슬나 신방이나 구판을 찾아간 해녀가 없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해녀 삼촌한테 물어봤어요. 딸한테 이거 시키겠냐고. 근데 자기는 너무 좋아서 시킬 것 같은데 잡을 게 없어서 그래서 하란 얘기를 못 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되게 뭐라 그럴까요? 좀 진심이 담긴 뭐 이런 그러니까 벗이 주는 이유를 사람의 나이로 이야기하시지 않고 바다에 잡을 게 없고 바다가 늙는 걸로다가 먼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초점을 좀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은 뭐 매일 바닷속에 들어가시니까 바다가 늙고 있다는 건 뭐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당 얘기를 할 때도 계속 나오는 문제들이잖아요. 이렇게 줄어드는 신당들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듣는데 우리가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이런 곳들을 어떻게든 좀 살리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모두 다를 지키겠다라는 이런 정책적이거나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았어요.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다른 쪽으로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원인 치료를 안 하고 현상 치료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녀가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니까 해녀의 다양한 문화들 보존해야 된다면서 중개 지원해서 구술하게도 하고 이런 것들. 근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해녀가 사라지는 이유 때문에 더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다란 거죠. 그러니까 문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 문화적인 부분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근원적인 처방이 지금 우리한테는 가장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바다를 살리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바다가 살아났을 땐 누군가 그 풍요로운 바다에 뛰어들어서 물질할 사람은 당연히 생겨나지 않을까 싶어요. 해녀굿이 그럴 수 있죠. 몇천 년 전에 했던 영등굿, 몇백 년 전에 했던 잠수굿 이걸 그대로 이어간다기보다 달라진 환경에 또 다른 양식으로 탄생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해왔고 나날이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인정한다고 했을 땐 결국 바다가 살아나면 이런 것까지 덤으로 얻게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세 분과 제주 해녀굿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영등할망의 거센 바람 뒤에 뭐가 오나요? 따뜻한 봄이 오지 않습니까? 다시 찾아올 제주 해녀굿의 봄도 기다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